21대 총선 직전이었던 지난 2020년 4월 초, 불과 석 달 전까지 검사로 일하다 현 국민의힘의 전신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출마한 김웅 후보에게 텔레그램으로 고발장과 판결문 등의 문서가 전달됩니다. 텔레그램에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글귀가 선명했습니다. 손준성 검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 불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습니다. 고발 대상은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과 민주당 성향 인사, 그리고 MBC 기자들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가족 의혹,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등을 제기하며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웅 후보는 이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 캠프 조성은 선대위 부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검찰이 미래통합당을 통해 윤석열 총장 비판 세력을 고발하도록 했다는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는 1심에서는 고발장 전달 사실이 인정돼 유죄를 받았지만 수많은 정황 증거에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윤석열 검찰에서 일어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 특정 정당에 대신 고발해달라고 전달했다면 더욱이 그 내용이 윤석열 총장과 검찰을 비판해온 정치인 그리고 언론인들을 고발하는 내용이라면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정치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건입니다. 스트레이트는 공수처가 작성한 수사보고서 전체를 입수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고발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인멸, 은폐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은 실제 고발장이 전달된 지 1년 반 뒤인 2021년 9월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의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손준성 검사 보냄이라고 적힌 고발장을 전달받은 과거 미래통합당 조성은 씨가 이 사실을 공수처와 언론에 제보한 겁니다.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하고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대선에 뛰어든 윤석열 후보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의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출처와 작성자가 나와야 그게 확인돼야 그것이 어떠한 신빙성 있는 근거로서 그걸 가지고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도 삼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없는 문서는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주장처럼 과연 정체불명의 괴문서였을까? 조성은 씨가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은 건 2020년 4월 3일과 8일 두 차례였습니다. 스트레이트가 확보한 공수처 수사 기록. 첫 번째 고발장이 전달된 4월 3일 오전 8시 33분부터 10시 46분까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지모 씨 관련 사건과 판결문들을 집중 검색했습니다. 이 중 임모, 성모 검사가 조회했던 실명 판결문 3건이 고발장과 함께 조성은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두 번째 고발장이 전달된 4월 8일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12분에 수사정보정책관실 임모검사가 조회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문은 미래통합당에 전달된 두 번째 고발장에 고발 근거로 명시됐습니다. 공수처가 확보한 대검찰청 컴퓨터 기록입니다. 2020년 3월 MBC 스트레이트 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등을 보도한 다음 날부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최은순 씨 사건 관련자들의 실명 판결문을 집중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사건의 경과와 판결들을 정리한
이른바 장모 대응 문건. 최은순 씨와 법적 다툼을 벌인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장모 변호 문건도 작성했습니다. 이 문건들에는 업무상 비밀 정보인 사건 관계인들의 실명과 전과 등의 개인 정보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역시 공수처가 확보한 대검찰청 내부 통신망 기록입니다. MBC 스트레이트에서 최은순 씨 의혹 두 번째 보도가 나간 다음 날인 3월 17일, 손준성 검사는 부하 직원인 임모 검사에게 별도의 PDF 파일 문건을 보내고 바로 다음 날 한글 문서 파일 3개를 받았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컴퓨터가 모두 교체되면서 문서 파일 제목 외에 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가 최은순 씨의 변호인 측으로부터 PDF 파일로 된 의견서를 받았던 점으로 미뤄 최 씨 측에게서 받은 의견서를 그대로 임모 검사에게 보내서 대응 문건을 만들게 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 대응 문건을 한글 파일로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공수처 보고서는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과 측근 관련 보도가 나오면 손준성 검사가 지휘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동원돼 대응 문건 생산에 관여하고 외부로 유출하는 동일한 구조가 반복됐다고 적었습니다. 한마디로 대검찰청 검사들이 윤석열 총장 가족 변호사들처럼 동원됐다는 겁니다.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하는 직제를 만들어 놓고 이제 검찰총장의 사실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정보들을 그러니까 수집하고 이제 활용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죠. 미래통합당에 전달된 고발장이 대검찰청 또는 적어도 검찰 내부 인사에 의해 작성됐을 거라는 정황 증거는 또 있습니다. 조성은 씨에게 전달된 고발장 내용을 보면 수신자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었습니다. 대검에서 선거 관련 범죄를 다루는 책임자가 공공수사부장인데 이런 사실은 일반인들은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또 도모하기로 마음먹었다, 순차로 공모하였다 등 통상 검찰 공소장에서 쓰이는 표현들이 등장했습니다. 판사가 어느 원고한테 소장을 써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재판을 하는 것처럼 이거는 굉장히 불공정한 행태잖아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감찰과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임모 검사의 증거인멸 정황이라는 수사보고서입니다. 당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보도 당일 임모 검사가 자신의 컴퓨터 저장 장치인 SSD를 새로 포맷하며 과거 기록을 지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로 컴퓨터 저장 장치를 새로 포맷하는 장면을 촬영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임 검사는 공수처 조사에서 고발 사주 의혹 보도 이후 감찰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하드디스크를 새 컴퓨터에 끼우다 보니 무조건 포맷하라는 메시지가 떠서 그대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통은 그냥 SSD가 있으면 SSD 그대로 제출하면 될 것 같고요. 구태여 SSD를 갖다가 장착하더라도 그냥 새로운 이 데이터 보관 장치로 인식만 시키면 되는 거지 그걸 이렇게 포맷까지 할 필요는 좀 없습니다. 컴퓨터 저장 장치를 새로 포맷한 건 증거인멸이 아니냐는 스트레이트의 질의에 임 검사는 언론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증거 또는 진술을 오해하거나 곡해해 잘못 보도한 것이라는 입장만 보내왔습니다. 대검찰청이 고발장을 작성했고 보도 이후 증거인멸도 했다는 정황이 뚜렷했지만 손준성 검사는 1심과 달리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검찰청 검사들이 고발장에 첨부된 판결문을 검색했던 기록이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할 때 손 검사를 참여시키지 않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손준성 검사가 아닌 제3자가 고발장을 작성해 보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준성 검사가 문제의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미래통합당을 통한 고발을 기획하고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건 기획자일 수 있다는 의심을 제기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였던 수사정보정책관이 총장의 승인도 없이 이런 일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 미래통합당의 고발장이 전달되기 직전인 2020년 3월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권순정 대검 대변인, 윤석열 총장의 핵심 참모 3명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잠잠하던 대화방은 MBC가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보도하며 한동훈 검사가 당사자로 지목되자 대화가 쏟아졌습니다. 사흘 동안 284건의 메시지가 오갔습니다. 이들의 대화는 다음 날 새벽 0시 25분을 끝으로 돌연 끊기는데 바로 이날 김웅 전 의원에게 첫 번째 고발장이 전달됐습니다. 고발장이 전달되기 사흘 전부터 3일간 한동훈 검사는 윤석열 총장과 40차례나 통화했고 손준성 검사와도 따로 169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손준성 검사가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면서 이들 대화방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 자료를 지우고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수사 대상자들이 제대로 된 진술까지 거부하면서 공수처 수사는 그 실체를 밝혀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최고의 법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은 그 능력을 10분 활용해 법망을 빠져나갔는데요. 하지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도 강한 의심을 제기한 만큼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고발 사주 의혹이 보도되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국정원 개입설을 제기하며 프레임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신고자 조성은 씨가 언론 보도 전에 당시 박지원 국정원장과 점심 식사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는 과거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친분이 있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는 매우 특수한 관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지원 게이트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이 이 사건이 불거진 배경이라는 강한 의심을 제기합니다. 조 씨가 언론에 고발장 사진을 넘긴 건 박 원장과 식사를 하기 한 달 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당시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 보수 시민단체는 국정원 개입설을 끊임없이 제기했습니다. 벽이 하나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 손준성 보냄이라는 사진을 저희가 처음 공개했을 때 그 폰트 바뀌면 핸드폰 폰트 바꾸면 바뀌는 거잖아요. 폰트 이게 조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했죠. 고발장을 조성은 씨에게 전달했던 검사 출신 김웅 전 의원은 손준성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됐던 김웅 전 의원은 고발 사주 보도 직후 여러 언론과 인터뷰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발장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했지만 며칠 뒤에는 이를 다시 부인했습니다. 또 손준성 검사에게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최종 입장은 누구에게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난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그거 믿어주시겠습니까? 한 달여 뒤 김 전 의원과 조성은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을 할 때 이제 그 대검을 찾아가는 느낌을 그렇죠. 있잖아요.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김 전 의원은 이 녹취 속에서 자신이 말한 저희가 검찰을 가리키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라는 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은 검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 전 의원은 또 고발 사주 의혹이 보도된 당일에는 휴대전화를 새로 교체했고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는 버렸다며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당일 수행비서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사 신분이 아니었던 김웅 전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습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첩 넉 달 만에 조성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김웅 전 의원은 단 한 차례만 조사한 뒤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는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말 노골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막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예요. 변호사 하냐고. 5년이 흐른 지금 스트레이트는 다시 한번 고발장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묻기 위해 김 전 의원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전화도 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공수처가 유일하게 기소한 손준성 당시 검사는 사전 구속영장 심사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구속을 피했지만 끝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수사와 재판 내내 자신은 고발장을 보낸 기억이 없고 고발장을 누가 작성한 건지도 모르겠다고 했고 1심 결심 공판에서는 진술을 거부한다는 답만 70번 이상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2023년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지난달 사직했습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임모검사는 고발사주 보도 이후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에서 탈퇴하고 휴대전화에는 포렌식을 방지하는 앱을 깔기도 했습니다.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도 대검 감찰부가 압수하기 전에 공용 휴대전화를 초기화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오른팔이었던 한동훈 검사에 대한 감찰은 강한 반대에 가로막혔습니다. 수사를 전환해서 그 압수영장도 발부해서 하겠다. 그래서 병행해서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뭐 쇼하지 마, 쇼하면 안 되잖아 이런 이야기도 저한테 하더라고요. 결국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재판은 단 한 사람도 처벌하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공수처는 올해 6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등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며 고발사주 의혹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고발장 작성을 직접 지시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황 증거가 명백한데도 입을 굳게 다물고 각종 법 지식을 동원해 빠져나간 법 기술자들. 이제 반드시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시점입니다.